대한민국 수도 유성의 발전을 위해 유성과학디지털 특별자치시로 독립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전 시민, 그리고 유성 구민 여러분,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대전 유성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김찬훈입니다. 저 김찬훈은 기성 정치권 인사가 아닙니다. 민주화가 필요할 땐 온몸으로 행동한 사람, 기업인으로 변신해 성공한 제1세대 지식벤처 기업인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비전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 기업에서 활동해온 미래산업 그리고 과학지식경제 전문가입니다. 과학지식경제 기업인인 김찬훈은 이번 선거에서 무능하고 독선적인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를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물론이며 국가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유성은 기존 정치인들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기득권 정치인은 무엇보다도 실력이 없습니다. 역사인식도 철학도 없이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한 정책에는 무지무능합니다. 실력과 소신을 가진 정치인만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김찬훈은 기성 정치인의 진절머리치는 유권자에게,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민주당 지도부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차별화된 인재입니다. 첫째는 과학기술특구 1등 도시 유성의 자부심에 비춰 지역 유권자 수준에 걸맞는 자질과 역량을 지닌 지역 인재입니다. 둘째, 새롭고 참신한 정치로 지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참신한 국가적 인재입니다. 셋째, 새로운 인물 포진을 통해 총선 승리로 나아가는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인재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정치는 대중 속에서 경제를 최우선으로 국가를 최강으로 만드는 과학 디지털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과학도 모르고 산업기술도 모르고 경제는 아예 눈 감고 지난 20년 동안 믿고 맡겼는데 한 일 없이 개인적 욕심을 위해 배신한 사람, 전임 시장과 연임 구청장을 지낸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 도대체 언제까지 비전문가 정치인에게 대덕 연구단지를 맡기시려는 겁니까?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유성을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국가 R&D 예산의 안정화를 위한 법과 제도 마련, 그리고 대덕특구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 또한 대덕특구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과연 무엇이 대덕특구 발전을 위한 것인지 후보님들의 구체적인 비전이 궁금합니다. 대덕특구의 발전 방안이 막연하고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진정 유성과 대한민국을 위한 고견임을 공개 토론을 통해 시민들 앞에서 명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정치와 차별화된 과학지식경제 기업과 차별화된 인재 김찬훈이 과학지식경제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주요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성과학디지털특별자치시로의 독립입니다. 대한민국 과학수도 유성 발전을 위해 반드시 유성과학디지털특별자치시로 독립시키겠습니다. 둘째, 공공의료기관 가칭 카이스트 원자력병원을 설립하겠습니다. 과학수도 유성의 정주회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카이스트 원자력병원을 설립하겠습니다. 셋째, 과학기술정책개발청을 설립하겠습니다. 연구원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칭 과학기술정책개발청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유성의 관광교통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과학수도 유성의 랜드마크, 대관람차를 설치하고 트램 지선과 연계한 유성 모노레일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친화적인 생태공원과 생활체육공원, 그 다음에 과학테마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혐오시설로 인식되던 금고동 매립장을 환경친화적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둥국지구에 과학테마파크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상 5가지 공약을 말씀드렸고, 무엇보다도 27년 이상 지식재산 기업을 운영하며 갖춘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혁신성장을 이끄는 진짜 4차 산업혁명 정치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유성을 김찬훈 올림. 감사합니다. 융합연구, 이런 모든 연구들을 할 수 있는 로드맵을 설정하고 그런 이제
정책을 개발해서 연구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이후에 사후 평가까지 정말 거기 성실한 이제 성실한 실패했는지 또는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이후에 어떤 단계로 더 나아가야 될 건지 또는 어떤 기술과 결합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행정 관청을 만드는 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공약의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이 청을 설립하면은 그만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아니 지금 현재 그 아까 그 세계 기관에 있는 인력들을 다 흡수해 가지고 새롭게 보충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 그 세계 쪽의 예산들을 갖고서 하는 거 여기서는 이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연구 과제에서 새로운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평가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것입니다. 최근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재모 시장이 그쪽 유승 쪽으로 뭐 바이오나 건강 헬스클럽이나 클러스터 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랜드마크를 뭐 이번에도 이제 발표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하고도 연관되는데 지금 LA 때를 이제 많이 좀 어려움을 겪는 중에 있는데 그 이재모 시장하고 겹쳤던 거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협력 단계는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데 지금 공약하는 부분하고 이재모 시장하고 이렇게 겹들어서 들어간 사업들이 그 이재모 시장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그 산업 단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바이오 단지든 클러스터든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인프라들을 까는 건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 지구의 뭐 산동이든 이런 지구에도 아직 기업들이 많이 들어서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유치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 잠깐 드렸듯이 뭐 연구개발청을 만들어서 하든지 현재 연구개발 과제를 가지고라도 실제로 기업들이 여기에 머물 수 있고 더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연구개발 과제와의 융합들이 필요한 것이지 기업 유치는 이제 그거 없이는 사실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것들은 저는 뭐 갈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제가 이제 힘을 기울여서 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동국지구에 지금 하수처리장까지 들어오고 이미 매립장 제2 매립장도 만들어지는데 그 지역에다가 골프장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골프장은 아시다시피 이제 환경의 그 오염 시설이고 그리고 또 그거는 주민들 전체 대전 시민들을 위한 거라기보다 일부 소수만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전체 일대를 과학 테마파크로 조성을 해서 이제 체육 스포츠 쪽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출연연이 갖고 있는 연구개발 과제들을 그 아웃리치처럼 시민들하고 이제 관광객들에게 공개해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생각하는 그런 공원들을 만들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좀 엄밀히 따지면 이재모 시장하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지금 후보님하고는 좀 전문적인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 거죠? 예, 경제 부분에서도 인프라적인 접근보다는 저는 소프트웨어적인 접근. 그래서 뭐 지식재산이나 이런 분야를 통해서 연구개발을 연계해가지고 기업을 늘리는 것이 목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정책에서도 골프장에 대한 반대는 명확히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유성다운 이제 그쪽 동국지구의 활용의 방향은 결국은 과학 테마파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장호 시장하고 그런 측면에서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공약도 있지만 동국지구에서 지금 유성 전체를 관통하는 사실상 그 대중교통이 이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노레일을 동국지구에서 그 언양대 병원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기업들이 지금 그 곳곳에마다 산업단지하고 디지털 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테크노밸리들이. 그래서 기업들 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동국지구에도 지금 사람들이 입주해 있지만 정비 여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노레일 같은 걸로 해결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것도 지금 트램에 집중하고 있는 이장호 시장하고도 많이 다른 측면입니다. 첫 번째 그 공약 중에 유성과학 디지털 특별자치시를 독립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법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법적으로 이제 유성은 대전시의 기초단체가 아니라
유성구가 별도의 자치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유성이 유성군데 그럼 특별자치구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로 바꿀 겁니다. 시로. 그러니까 그럼- 승격을 해서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싫어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유성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과 물론 이제 그럼 대전하고 독립한다는 거죠. 대전시가 따로 있고 유성 특별자치구가 그렇죠. 유성시가 따로 있는 겁니다. 대전에는 대전광역시고 여기는 특별자치시가.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게 지금 법적으로 예, 특별법을 만들면 되죠. 법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해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세종 만들어졌고 제주 만들어졌듯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성이 워낙 그동안에 그 대전시 전체로부터도 관심이 별로 없었고 전국적으로도 이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자치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효율적으로 보다 국가 성장에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권한들이 부여되는 자치시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독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뭐 독립이라는 것들이 서로 적구된 게 아니라 뭐 연방도 마찬가지지만 대전을 위해서 또는 국가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자치시를 주장하는 겁니다. 자치시를 하려고 그러면 그 저체에서 그다음에 경제 부분 그리고 미래 비전 발전 뭐 이런 여러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서 할 거 아니에요. 예, 다 있어야 됩니다. 그 강원도 특별자치도도 아직 뭐 출범은 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승인된 건 아니고 예.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광역시 안에 특별시라는 새롭게 해서 특성화를 시켜가지고 맞습니다.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 인구나 이런 모든 쪽 유성의 자체 그 범위 내에서도 자치시가 충분히 예, 가능합니다. 충분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2,300개 기업을 한 4,000개로 늘리겠다는 거고 그러면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노동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50만이 넘고 60만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로 가기 때문에 자치시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자체가 이제 스마트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 유성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외곽에 있는 사람들, 뭐 심지어 전국에 있는 전 국민들조차도 그 도시에서의 경제적인 또는 관광 측면에서의 그 어떤 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자치시로서의 독립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연구를 좀 해봤기 때문에 그럼 따로 나중에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획기적인 잘 돼 있고. 네,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자, 그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